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강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의해야 될 대목은 이제 요약함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요약함수라는 것은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을 요약함수를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요약함수를 사용하실 때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를 사용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될 수 있으면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야 돼요. 원래는 정석은 회사 가서. 근데 시험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제약 조건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시려면요. 반드시 제목이 첫 행에 나와야 되고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길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열의 제목이 나오고 데이터의 나열이 가로로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함수밖에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 첫째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제약 조건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약 조건은 뭐냐? 데이터베이스의 세 번째 인수는요. 별도의 임의의 셀에다가 반드시 조건을 범위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셀에다가 조건 범위를 입력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허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면 같은 시트상의 조건을 입력하시면은 인쇄할 때 조건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솔직히 1번하고 2번에 의해서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1번과 2번으로서 제약 조건이 오는 건 아닌데요. 이제 3번 이후부터의 제약 조건이 실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보는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될 수 있으면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를 좀 써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첫 행에 입력된 제목이 반드시 달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해야 될,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될 이유죠. 예를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두 줄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전월이고 당월이고 위에다 쓰고 위에는 기본급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전월 기본급이고 당월 기본급이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의 눈에는 이 두 줄을 인식을 못해요. 원래 첫 행만 제목으로 입력하고요. 여기를 써버리면 여기가 제목이 이제 비어있는 걸로 이 밑에는 인식을 못하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걸 빼고 제목을 잡게 된다 가정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일한 제목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함수 중에서 유일하게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열의 9은 그러게 맞죠. 제목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거죠. 제목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열이. 그런 경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0번으로 쓰는 경우나 셀의 제목을 쓸 때 두 번째 인수에 이 제목을 쓰게 되면 안 되고요. 10번으로 쓰게 되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뭐예요? 서미프즈를 쓰자. 이제 그게 오리지널 제 강의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동일한 필드명이 또 왔어요. 두 줄로 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조건에 지금 직위를 걸었어요. 직위가 대리인. 계산이 아니라. 그러면 천상 이렇게 직위의 대리라는 조건을 걸게 되면요. 승진 전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승진 후는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 후 대리라는 조건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더라도 결과가 다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서미프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제 제목이 병합이 되어 있는 거죠. 공통점은 3번, 4번은 이제 제목이 전부 다 병합이 됐다는 거, 두 줄로 썼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병합을 해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 두 번째에 있는 요 제목들은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병합된 상태에서 썼을 때 이제 제목을 보통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복사를 쓰잖아요. 복사해서 붙이게 하면은 이렇게 두 줄로 붙게 되면, 두 행으로 붙게 되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써서 Alt 엔터를 안 치고 줄을 안 바꾸면 이것도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참 이건 제대로 나오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제약 조건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쓰지 말고 서미프즈로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미리 다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왼쪽에 직종명이 있고 성명이 있고 직종, 수당, 실행금액, 추정금액, 차감금액, 완성금액이죠. 사실은 여기는 제목이 이렇게 동일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목이 병합되지도 않아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지장이 있고 어떤 때는 없을 때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서미프즈로 해결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분석은 일단 이렇게 하세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합이다. 그러면 조건이 이건 한 개예요. 그때 한 개 왔을 때는 이제 부분 일치인지 완전 일치인지, 예를 들어서 직종명이 철판공과 같은 차감금액의 합과 완성금액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아시다시피 완전 일치고요. 김시성을 가진 것은 이제 아스테리크 별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일치라는 거죠. 즉 조건이 한 개가 왔을 때는요, 완전 일치인지 부분 일치인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SUMIF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안 쓸 겁니다. 처음에 오는 게 썸랭지죠. 그래서 합에 대한 지시가 없으면 그 아래에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합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랭지가 김시성이니까 성명을 잡고요. 그런 다음에 컴마하고 큰 따옴표 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긴 별표를 조건을, 물론 는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해버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으시면은 이제 SUMIFS가 해결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차감금액의 합도 구해야 되고요. 완성금액에 대한 합도 구해야 되니까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옆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합범위는 변하지만 조건 범위에 있는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 범위를 걸쳐서 잡은 다음에, 이쁘게 안 걸쳐도 좋으니까 F4를 해서 절대 참조를 해주신 다음에 얘를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단일 조건의 부분 일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조건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금액이 50만원 이상이고 90만원 미만인, 여기 보시면은 이제 2구가 생략이 됐어요. 참고로 아세요. 작은 값보다 크고요. 큰 값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AND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의 열에 조건이 두 개가 왔어요. 실행금액에 대한 조건 하나, 실행금액에 대한 조건 두 개니까 SUMIFS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SUMIFS 하나의 조건 두 개가 왔으니까 썸랭지는 그 위에 있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금액이 조건 범위로 왔으니까 실행금액 하나 잡고 조건을 쓰세요. 그거나 갖다 500000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실행금액이고요. 하나의 열의 조건이 두 개 왔으니까 큰 따옴표를 열고 미만 쓰고 900000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하시면 되는데요.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 합범위는 변하면 되지만 이 조건 범위는 변하시면 안 되죠.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 범위는 항상
거의 대부분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맞는다고 보셔도 돼요. 이쁘게 안 해도 되니까 걸치기만 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열에 조건이 2개 오는 것도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이 이씨이고 직종명이 샷시공인 합을 구하라. 이런 건 대표적인 썸이프죠. 서로 다른 열에 조건이 2개 오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성이라는 성명열에 이씨가 와야 되고 직종명이 샷시공이 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이 2개가 AND로 결합했어요. 이고니까. 그럴 때도 뭐 썸이프즈 쓰시면 되니까 합범위 컴마 조건 범위가 이제 성이 이씨니까 여기를 잡고 그냥 바로 F4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는 이별표 됐나요? 그 다음에 직종명이 샷시공이니까 직종명을 잡고 컴마 큰 따옴표 열고 는 샷시공 이렇게 해서 엔터 친 다음에 F4 안 해줬네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큰 게 어려움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2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직종명이 샷시공 또는 철판공이면서 이씨인 사람들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직종명이 샷시공이나 철판공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제 우어 조건이 이렇게 왔어요. 우어 조건이. 보시면은, 직종명에 대해서 조건 하나 또는으로 결합했습니다. 철판공. 2개가 왔고, 성명열의 이씨가 직종명과 AND로 이면서 이고 AND로 결합을 했어요. 이 2개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로 배웠죠? 이것을 우리가 믹스 조건이다. 그죠? 그럴 경우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시면은 이 뒤에 있는 AND가요. 뒤에 있는 AND가 그죠? 양쪽에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샷시공 이씨, 철판공 이씨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경우의 수를 잘 따지시라고 했죠. 이씨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니까 샷시공이면서 이씨, 철판공이면서 이씨인데요. 자, 주의할 것은 여기가 샷시공 이씨예요. 샷시공 이씨.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철판공 일씨예요. 철판공 이해가 가시나요? 이씨. 자, 얘네 둘이는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샷시면서 동시에 철판공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면요. 조금만 해석해 보면 돼요. 샷시공 이씨, 철판공 이씨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sum ifs 플러스 sum ifs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만 오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좀 수식이 길 뿐인데 어차피 길어도 썸이프고 짧아도 썸이프죠. 이렇게 합범위를 잡고요. 조건 범위가 샷시공 이씨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를 잡고 컴마 큰 따옴표는 샷시공을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나중에 절대 참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명을 하고 갖다 이별표 이렇게 하시고 이제 F4만 이렇게 하고 F4만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C를 하고 가볍게 플러스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샷시공을 뭘로만 바꾸면 돼요? 철판공으로 바꾸세요. 철판 오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철판공이 구해진다는 거죠. 자, 뭐가 잘못됐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2부터 F16, A2부터 철판공, B2부터 이별표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를 2줄로 잡았네요. A부터 B로 잡아갖고 B에서 B로 잡아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열의 너비가 안 맞아서 오류를 표시했나봐요. 높이도 안 맞아도 안되고 여기를 B로 잡아야 되는데 A로 잡았습니다. 너무 오버했나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샷시공 EC를 한번 볼까요? 샷시공 EC, 샷시공 EC, 샷시공 EC 이렇게 있고, 예. 철판공 EC도 있는데 철판공은 없는데요. 자, 계속 오류가 나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죄송합니다. A열인데요. 그죠? 예. 예, 맞죠? 여기가 샷시공이니까. 여기가 B열이고요. 여기도 B열이 아니라 A열인데요. 제가 잘못 수정을 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예, 양방에 걸리는 경우를 믹스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EC이면서 샷시공 한번 플러스 EC이면서 철판공 이렇게 따로따로 예, 두 번을 더해 주시면 계산이 되는 거죠. 왜? 샷시공과 이 철판공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성이 EC거나 직종명이 샷시인 합이나 성이 이 김씨 또는 EC들의 합은 이런 조건들이 이제 자주는 오지 않는데 오게 되면은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성이 김씨 또는 EC를 구해라. 그러면요. 이것은 조건이 두 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김씨하고 EC는요. 절대 교집합이 없어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김씨 따로 EC 따로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끝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썸이프즈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합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컴마 성명을 조건 범위로 잡고 F4 한 다음에 컴마 큰 다음에 같다 긴별표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플러스 복사를 또 그대로 하셔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별표만 이렇게 해주면 얘네 둘이는 교집합이 절대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김씨 따로 이씨 따로 두 번 해서 더해주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두 개가 아니라 조건을 하나로 봐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좀 알쏭달쏭한 조건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성이 이씨거나 직종명이 샷시공인 합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서로 다른 열에 지금 5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합에 가서 이런 공식이 있는 것은 기억을 하시나요? 순수하게 NA의 합비,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을 때 양쪽에 있는 교집합 빼고 순수하게 AB만 구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NA를 이렇게 더하고 NAB를 더하면은 이제 이 부분 포함해서요. 교집합 어느 한쪽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NA 교 B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면은 이제 순수하게 A 합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공통 부분이 두 번이 안 들어가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셔도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제가 직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이 이씨거나 직종명이 샷시공인 합을 서로 다른 열에 5어가 왔을 때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바뀐 걸 의심스러우면은 제가 이렇게 따로 하겠습니다. 이별표 쓰시고 복사해야 되는데 그냥 샷시공이라고 오타 없이 썼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시면 dsum을 이렇게 쓰시면요. 제목을 유일하게 포함하는 전체 범위 첫 번째 인수 컴마 계산열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였어요. 6을 쓰게 되면 채우기 핸들하면 6이 안 변하니까 계산할 열의 제목셀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F1이 G1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절대 참조 이 부분은 계산 범위니까 조건 범위니까 절대 참조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SUMIFS로만 순수하게 제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SUMIFS를 쓰신 다음에 합범위죠. 컴마 이 조건 하나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성명이 이씨인 애들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성명을 잡고 컴마 큰 따옴표 열고 이별표를 쓰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애를 그냥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조건 범위를 이제 직종명 철판공으로 바꾸시고 샤시공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별표를 제가 큰 따옴표를 빼먹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이별표를 지우고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샤시공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A 교비를 빼주시면은 샤시공이고 이시면서 샤시공을 빼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SUMIF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나중에 절대 참조 해드릴게요. 컴마 이시면서 두 개의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이별표 컴마 하시고 그 다음에 직종명을 자꾸 샤시공을 해야 되겠죠. 컴마하고 큰 따옴표 열고 는 하고 샤시공 이렇게 잘 보세요. 성명이 이시인 애들 하나 하고 직종명이 샤시공인 애들 가져와서 이 두 개가 있는 부분을 빼주면은 이게 이제 A 합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을 아시면은 이걸로 계산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씨 샤시공 마이너스 이씨이면서 샤시공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잘 상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절대 참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참조 조건만요. 절대 참조 하시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가 똑같죠. 똑같은 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같니 얘랑 같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될 수 없는 대로 사용하지 말자. 결론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좀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지만 두 함수를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복잡함을 극복하려면 제목을 빼는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2003 시절에는 어려웠지만 2007은 SUMIFS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